저승사자는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을 의미하기도 해요.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새로운 됐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 일은 2002년 제가 20살 무렵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원래 가위를 눌려본 적도 이상한 걸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딱 이때 일만은 또렷하게 기억에 남을 만큼 이상한 경험이었어서 사연으로 올려봅니다. 그때 제가 살던 아파트는 재개발을 앞둔 오래된 주공 아파트였어요. 친구들을 만나려고 집 현관을 나가는데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재생하려는 짧은 순간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싶어서 다시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없어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다시 가던 길을 가려고 내려왔습니다. 아이를 업고 어떤 아주머님이 주저앉아 울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웅성웅성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지나가면서 스치듯 보니 할머니 한 분이 거기에 있는 높지 않은 나무에 목을 메고 눈을 감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비명소리가 들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기도 해서 그곳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다가 자던 때라 새벽 3시 정도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옆집과 붙어있는 벽에서 여자애들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목소리여가지고 아, 옆집에 자매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어슴풀에 잠이 들어가던 무렵 저게 무슨 노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시간에 저렇게 어린애들이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말로 노래를 한다고? 순간 너무 무서워서 벽을 등지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도 노래는 흥얼흥얼 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침대 머리맡이 계단 쪽 벽이었어서 발소리는 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술 취한 누군가 올라오는 건가 하고 눈을 꽉 감았습니다. 전 이미 노랫소리만으로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면 저희 집 앞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소리가 멀어져야 하는데 쾅쾅쾅 하는 발소리는 계속 제 머리맡으로 가까워지기만 하고 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노랫소리에 이어 발소리까지 너무 무서워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고 아, 정말 이상한 일인데? 생각하면서 자리에 누워 무서움에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새벽이면 거실에 마른 발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문득문득 소름이 끼치기도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다가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신기하다 하면서 잊고 지나갔는데 윤시원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피부정에 낀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최근 가족 모임 때 저랑 취향이 비슷한 남동생에게 윤시원이라는 유튜버를 알아?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연 보내볼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해 여름 거실에서 자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현관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가위에 눌렸는데 그 남자가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빨간 눈으로 우리 집 거실을 쭉 둘러보고 서 있다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눈이 너무 무서웠어서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그 일이 있고 몇 년 안 지나 재개발이 돼버려서 지금은 새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그 일이 정말 부정이 껴서 그랬던 걸까요? 그때 동생 꿈에 나타났던 검은 옷에 무서운 눈을 가진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약간 좀 상담 느낌인 사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맞습니다. 겪은 이야기고 약간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오공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고요. 가장 마지막 문구에서 네. 이제 무서운 눈을 가진 남자는 누구였을까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얘기 들어보면은 재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집을 했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거기서 또 이제 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여자 비명 소리도 들리셨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키포인트인 게 뭐냐면요. 진짜 여러분들 이건 좀 무서운 얘기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귀신의 소리를요. 진짜 맨 귀로 딱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 좀 듣는 그런 소리처럼 들릴까요? 그냥 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는 게 귀신은 귀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요. 귀신이라는 큰 주제 안에 10,000개 이상의 종류, 11,000 몇 개의 종류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써내져 내려오는 게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도깨비 소리라고 해서 사자 붙여가지고 뭐 했는 도깨비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막 종류가 엄청 많아요. 거꾸로 말하는 귀신 아니면은 막 이렇게 그 뭐지 바람 소리처럼 이렇게 하는 애 뭐 그 이거를 자체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뭔가 귀신어가 있다가 아니라 그거를 들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주파수를 우리가 라디오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속으로 바로 꽂힌다고 봅시다. 라디오가 바로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그 라디오 주파수 외적으로 다른 주파수를 다 벗겨내고 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뇌파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받을 거면 다 받으면서 막 잡신호도 되고 막 알았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채널 막 돌리면 맞아요. 그런 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이상한 언어의 남자 소리나 여자 소리를 들었다고 했을 때 저는 귀신 소리로 여기 귀에 대고 죽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은 귀신한테 묻은 지가 오래됐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아니면 왜 방금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주파수를 다 벗겨내고 야 너 죽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딱 그 귀신하고 나하고의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제보자님처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그냥 진짜로 이제 그 터에 존재하는 수많은 에너지 중에 한 개를 제보자님이 본 거고,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고 빨간 눈을 가진 남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는 저승사자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무속신앙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각 신들이 집마다 있잖아요. 뭐 조왕신도 있고 뭐 터주신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터가 무너지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들 다 거들어 온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정말 신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조상님들이 이렇게 다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시러 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에 대한 맥락을 쭉 읽어보면은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새로운 터로 다시 이렇게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 저승사자는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저승사자 차사님들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죽은 터가 이제 다 이제 저승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 모셔가고 다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먼저 이분이 제보자님께서 보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연이었네요. 네. 그래서 뭐 피부정이라는 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피부정은요 우리가 피를 받기 때문에 부정한 기운이 온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사연은 좀 약간 피를 받기 때문에 뭐 귀신이 찾아온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 어저께 코피 흘렸는데 가장 먼저 타깃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부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거고. 형님, 저 피부정 얘기 나와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흘리는 피를 보고도 피부정이 낄 수가 있어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우리가 피를 보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막 구술해요. 신성해야 되는 장소,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는 장소에서 막 구술해. 의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애가 커피를 먹다가 그 스텔라인 컵 있죠. 그 네. 커피를 먹다가 그냥 하는데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피 흘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막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딱 났어요. 네. 피가 나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서 피가 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인해서 피가 나는 거를 피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잖아요. 손톱도 깎지 말고 포크도 들지 말고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무속인 분들이 의식하는데 막 의식하다가 이제 그 칼 가지고 막 하는데 모르고 긁혔어. 피가 났어. 이런 상태에서 피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가 났다고 해서 피부정이라고 하진 않는데, 우리가 당직기 갔을 때 가끔씩 이제 피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제보자가 뭔가에 씌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하는 순간에 피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봤을 때 거울 보고 혹시 뭐 하지 않았냐? 예,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피부정도 있겠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울을 보면서 저주 의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피를 냈기 때문에 피부정이 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피 좀 났다고 해서 피부정 꼈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구분됐다. 네, 구분됐죠. 네, 정확히 네. 구분됐습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